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워드 디자인, 백워드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목표, 평가, 수업이라고 순서를 말해줬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학생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백워드 교육과정이란 이제 이거죠. 우리가 봤었던 이제 목표, 평가, 수단. 여기서의 수단은 이제 어떤 것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목표랑 평가가 이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백워드 교육 과정에 맞춰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표, 평가, 수업.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하고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 목표는 여러 가지 진술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해를 좀 더 정교화시키고 이해 측면을 고려한다. 그래서 설명한다. 어떤 것들을 해석한다. 어떤 것들을 적용한다. 어떤 관점을 가진다. 어떤 것들을 공감한다. 어떤 것들을 자기 지식 스스로 한번 자기의 지식을 성찰해 본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나눠줬었던 평가 기준을 잠깐 보면요. 이 성취 기준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학습 목표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합니다. 뒤에는 서술어만 보면은 이해한다, 탐구한다, 그리고 비평한다, 감상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주로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1호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백워드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계획서를 쓸 때 이러한 목표들을 가지고서 쓰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목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이제 시험을 보고서 평가를 하고서 선별,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 친구가 이 목표를 성취했느냐 못했느냐 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주셔야 백워드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는 학생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GRA, SPS라는 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뒤에 있는데요. 어떤 목표를 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정해줘요. 그리고 그 대상한테 무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너가 무엇을 해라. 기준들이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는 3일 동안 이제 야외 교육센터에서 먹을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 그래서 평가를 이제 당하는 학생들의 역할은 메뉴 자문가고요. 그리고 청중들은 야외 교육센터장에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메뉴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영양가 측면에서 건강하면서도 맛이 있는 메뉴를 이제 예산 내에서 그래서 그 메뉴를 제안을 해야 하는 거고요. 수행, 실질적으로 평가를 당하는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3일간의 식사와 간식 메뉴 계획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계획서 하나 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농식품부의 권장사항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이 표를 넣은 메뉴 기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냥 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백워드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수행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기준은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 잘 쓰이고 근거가 탄탄한 편지, 제안서인데 이 목표 역할 청중 상황 수행 기준을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몇 가지만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행 과제를 고전문학 감상이라는 작품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행 과제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3단계에서는 학습 경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문학교과서에서는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이 다 실리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을 많이 보기보다는 우리가 한 작품을 보더라도 전체를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작품 수가 많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목표나 평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는 다 같이 한번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설계 템플릿 양식,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학습지로 나눠줬었던 건데요.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설정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평가 기준을 그대로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 고전 교수의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중심으로 비평한다 라는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설정한 목표고 본질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내용과 형식 중에 예를 들면 내가 형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교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필은 이제 체험이나 경험 그리고 깨달음,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한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행 과제, 실제로 얘가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그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사항을 설정하고 그 친구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시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그 과정에서 다른 증거들, 예를 들면 자 볼까요? 예를 들면은 퀴즈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찰한 것들 또는 간단한 테스트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증거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경험을 계획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수행평가에서 발표해야 할 내용들은 이 템플릿 양식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재구성하셔서 또는 이대로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교육과정대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라 백워드 교육과정을 써야 할까?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많은 반성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진도 나가시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전달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AI가 발달하면은 없어질 직업 중에 교사가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교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목록 안에, 없어질 직업 목록 안에 교사가 있습니다. 왜냐? 전달만 하니까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인터넷 치면은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인강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과 목표가 협소하게 고려된다. 예를 들면 내용과 형식 하나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정말 쓸모 있는 평가 또는 배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워드 교육 과정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모르십니다. 그리고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함께 하자는 게 상당히 큰 저 개인적인 교사로서의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불러주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어떤 효과가 있냐? 아까 뭐 반대겠죠. 이제 좀 더 수업을 슬림, 좀 더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 적게 가르치면서도 이제 좀 더 깊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알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안내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가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